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한소원 작가의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무기라는 말은 조금 강하게 들립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 나를 공격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것, 위험한 순간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무기는 타인을 다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불안과 비교와 후회에 휩쓸릴 때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도구.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은 삶의 아주 조용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화가 났는지, 왜 별것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왜 해야 할 일을 미루는지, 왜 자꾸 나 비교하는지, 왜 좋은 기회 앞에서도 겁이 나는지, 우리는 자기 마음 안에 살면서도 그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은 자주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감정과 습관에는 어떤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면 나를 조금 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을 어려운 연구실 안에만 두지 않고 우리의 하루 안으로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순간,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순간, 관계에서 선을 긋지 못하는 순간, 미래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잠 멈추어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심리학의 좋은 점은 사람을 단순히 의지가 약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은 조금 바뀝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지금 내 뇌는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내가 반복하는 습관은 어떤 보상을 얻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자책은 관찰로 바뀝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변화의 가능성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미워할 때보다 자신을 이해할 때 더 잘 변합니다. 미워하면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조금씩 고쳐볼 용기가 생깁니다. 심리학은 그 용기를 줍니다. 나를 판단하는 대신 나를 설명해주는 언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마음의 어두운 방에 켜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불이 켜진다고 해서 방이 당장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같은 곳에 걸려 넘어졌는지, 왜 어떤 기억 앞에서 마음이 굳어졌는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졌는지, 보이면 조금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심리학이 삶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날카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얻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힘,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힘, 상대의 말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힘, 습관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설계하는 힘. 이런 힘들이 모이면 우리는 조금 덜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도 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래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삶을 바꿉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호흡, 불안에 빠지기 전에 한 질문, 비교에 삼켜지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남, 습관적으로 나를 비난하기 전에 한 문장.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밤에는 마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낮 동안 참고 넘겼던 감정들이 조용한 방 안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던 일,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계속 마음에 남았던 말, 오늘도 미루어버린 일, 오늘도 참지 못하고 반응해버린 순간, 오늘도 남과 나를 비교하며 작아졌던 마음. 밤은 이런 것들을 조용히 우리 앞에 앉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아, 오늘 내가 많이 불안했구나. 아, 내가 그 말에 예민했던 건 그 말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이구나. 아, 내가 미룬 것은 게을러서만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를 너무 크게 상상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심리학은 바로 이 알아차림을 돕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불안은 단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불안은 위험을 예측하려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상상할 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끼게 만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위축됩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이미 버려진 사람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가능성인가? 그 가능성은 얼마나 큰가? 혹시 마음이 최악의 장면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불안을 없애지는 못해도 불안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지 않게 해줍니다. 불안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심리학은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나는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실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각자의 기억과 기대와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로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으로 느껴집니다. 심리학을 알면 이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반드시 나를 향한 공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반응도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덜 급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또 이렇게 반응했지? 라고 자책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지금 움직였을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관계를 조금 덜 거칠게 만듭니다. 물론 심리학을 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학은 건강한 경계도 가르쳐 줍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상대의 행동을 모두 허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사정이 있다는 것과 내가 계속 상처받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심리학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내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싫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마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정보입니다. 불편함은 무시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는 더 노력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메시지입니다. 다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소리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반드시 도망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감정은 올라오고 머물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을 때가 많지만 감정 이후의 행동은 조금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심리학이 주는 힘입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 미루는 습관,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 괜히 간식을 찾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습관. 처음에는 의지로 바꾸려 합니다.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이번에는 꼭 바꿔야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습관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에는 신호가 있고 반복 행동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불편함을 피하려고 혹은 어떤 작은 위안을 얻으려고 익숙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나를 혼내기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나는 언제 이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 직전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가? 이 행동을 통해 내가 얻는 작은 보상은 무엇인가? 그 보상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얻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물으면 습관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삶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알고 그 마음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면 의지를 탓하기 전에 잠들기 전 환경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면 큰 목표를 아주 작은 시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된다면 비교를 자극하는 환경에서 잠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불안이 심하다면 생각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종이에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설계가 마음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잘 쉬지 못하면 예민해지고, 잠이 부족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배가 고프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계속 자극에 노출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니 나를 돌본다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의 바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잠, 식사, 움직임, 호흡, 관계, 정보의 양, 혼자 있는 시간. 이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마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아주 인간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생각보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관찰할 수 있고, 반응의 패턴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 방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때로 자신을 보호해주지만 때로는 나를 가두는 말이 됩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운명이 아닙니다. 반복되어 온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 방식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바뀝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답장하지 않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23번 쉬는 것. 거절해야 할 때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딱 5분만 시작하는 것. 오늘 나에게 있었던 감정 하나를 이름 붙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깨달음 하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이해와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심리학은 그 반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84가지 마음의 법칙도 아마 그런 작은 도구들일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인생 전체를 단번에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하나의 법칙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너졌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전에 휩쓸렸던 감정 앞에서 이번에는 감정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참기만 했던 관계에서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기라는 말은 그래서 다시 다르게 들립니다. 심리학이라는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어두운 길에서 들고 가는 손전등에 가깝습니다. 위험을 미리 알아보게 하고 내 발밑을 비추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또 때로는 거친 파도 위에서 배를 붙잡는 조종관 같기도 합니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삶은 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현명해질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칙을 알고 타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 호흡 멈출 수 있다면 삶은 이전보다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전장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싸우고, 누군가는 외로움과 싸우고, 누군가는 비교와 싸우고, 누군가는 오래된 상처와 싸웁니다. 겉으로는 모두 평온해 보여도 각자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 몰아붙이는 채찍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고 지키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왜 흔들리는지 아는 것, 무엇이 나를 소진시키는지 아는 것, 어떤 관계에서 내가 계속 작아지는지 아는 것, 어떤 생각이 나를 반복해서 괴롭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패턴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 그것이 심리학이 삶의 무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마음속으로 작은 심리학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감정 하나를 떠올립니다. 불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였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이름을 붙여봅니다. 아, 오늘 나는 불안했구나. 아, 나는 서운했구나. 아, 오늘 나는 너무 지쳐 있었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덜 거대해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안개 같던 것이 하나의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왔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니? 내가 무엇을 너무 오래 참고 있었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니? 이 질문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줍니다. 마음은 때때로 해결보다 먼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조언을 해주기보다 먼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바로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일을 합니다. 불완전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민한 나, 불안한 나, 자주 미루는 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 가끔은 질투하고, 가끔은 두려워하고, 가끔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 그런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와 조금 더 지혜롭게 지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적으로 삼으면 삶은 너무 피곤해집니다.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쉬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불러봅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제 이 제목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심리학은 나를 공격하는 세상에 맞서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내 안의 불안과 싸울 때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내 감정과 경계를 지키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 의지만이 아니라 구조를 보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학은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루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가져갈 문장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놓아봅니다. 내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나는 나를 조금 덜 미워할 수 있다. 나를 덜 미워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내 삶은 조금씩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함께한 책은 한소원 작가의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감정들도, 오늘의 실수들도, 오늘의 걱정들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겠다는 다정한 의지만 남겨둡니다.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조금씩 더 현명해질 수 있다. 그 말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도 오늘은 안전한 곳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한소원 작가의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무기라는 말은 조금 강하게 들립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 나를 공격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것, 위험한 순간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무기는 타인을 다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불안과 비교와 후회에 휩쓸릴 때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도구.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은 삶의 아주 조용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화가 났는지, 왜 별것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왜 해야 할 일을 미루는지, 왜 자꾸 나 비교하는지, 왜 좋은 기회 앞에서도 겁이 나는지, 우리는 자기 마음 안에 살면서도 그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은 자주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감정과 습관에는 어떤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면 나를 조금 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을 어려운 연구실 안에만 두지 않고 우리의 하루 안으로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순간,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순간, 관계에서 선을 긋지 못하는 순간, 미래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잠 멈추어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심리학의 좋은 점은 사람을 단순히 의지가 약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은 조금 바뀝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지금 내 뇌는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내가 반복하는 습관은 어떤 보상을 얻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자책은 관찰로 바뀝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변화의 가능성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미워할 때보다 자신을 이해할 때 더 잘 변합니다. 미워하면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조금씩 고쳐볼 용기가 생깁니다. 심리학은 그 용기를 줍니다. 나를 판단하는 대신 나를 설명해주는 언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마음의 어두운 방에 켜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불이 켜진다고 해서 방이 당장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같은 곳에 걸려 넘어졌는지, 왜 어떤 기억 앞에서 마음이 굳어졌는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졌는지 보이면 조금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심리학이 삶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날카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얻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힘,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힘, 상대의 말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힘, 습관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설계하는 힘. 이런 힘들이 모이면 우리는 조금 덜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도 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래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삶을 바꿉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호흡, 불안에 빠지기 전에 한 질문, 비교에 삼켜지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남, 습관적으로 나를 비난하기 전에 한 문장.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밤에는 마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낮 동안 참고 넘겼던 감정들이 조용한 방 안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던 일,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계속 마음에 남았던 말,
오늘도 미루어버린 일, 오늘도 참지 못하고 반응해버린 순간, 오늘도 남과 나를 비교하며 작아졌던 마음. 밤은 이런 것들을 조용히 우리 앞에 앉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아, 오늘 내가 많이 불안했구나. 아, 내가 그 말에 예민했던 건 그 말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이구나. 아, 내가 미룬 것은 게을러서만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를 너무 크게 상상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심리학은 바로 이 알아차림을 돕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불안은 단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불안은 위험을 예측하려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상상할 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끼게 만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위축됩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이미 버려진 사람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가능성인가? 그 가능성은 얼마나 큰가? 혹시 마음이 최악의 장면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불안을 없애지는 못해도 불안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지 않게 해줍니다. 불안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심리학은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나는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실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각자의 기억과 기대와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로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으로 느껴집니다. 심리학을 알면 이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반드시 나를 향한 공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반응도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덜 급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또 이렇게 반응했지? 라고 자책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지금 움직였을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관계를 조금 덜 거칠게 만듭니다. 물론 심리학을 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학은 건강한 경계도 가르쳐 줍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상대의 행동을 모두 허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사정이 있다는 것과 내가 계속 상처받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심리학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내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싫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마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정보입니다. 불편함은 무시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는 더 노력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메시지입니다. 다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소리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반드시 도망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감정은 올라오고 머물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을 때가 많지만 감정 이후의 행동은 조금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심리학이 주는 힘입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 미루는 습관,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 괜히 간식을 찾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습관. 처음에는 의지로 바꾸려 합니다.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이번에는 꼭 바꿔야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습관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에는 신호가 있고 반복 행동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불편함을 피하려고 혹은 어떤 작은 위안을 얻으려고 익숙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나를 혼내기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나는 언제 이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 직전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가? 이 행동을 통해 내가 얻는 작은 보상은 무엇인가? 그 보상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얻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물으면 습관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삶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알고 그 마음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면 의지를 탓하기 전에 잠들기 전 환경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면 큰 목표를 아주 작은 시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된다면 비교를 자극하는 환경에서 잠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불안이 심하다면 생각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종이에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설계가 마음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잘 쉬지 못하면 예민해지고, 잠이 부족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배가 고프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계속 자극에 노출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니 나를 돌본다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의 바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잠, 식사, 움직임, 호흡, 관계, 정보의 양, 혼자 있는 시간. 이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마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아주 인간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생각보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관찰할 수 있고 반응의 패턴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 방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때로 자신을 보호해주지만 때로는 나를 가두는 말이 됩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운명이 아닙니다. 반복되어 온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 방식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바뀝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답장하지 않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23번 쉬는 것. 거절해야 할 때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딱 5분만 시작하는 것. 오늘 나에게 있었던 감정 하나를 이름 붙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깨달음 하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이해와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심리학은 그 반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80가지 마음의 법칙도 아마 그런 작은 도구들일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인생 전체를 단번에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하나의 법칙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너졌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전에 휩쓸렸던 감정 앞에서 이번에는 감정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참기만 했던 관계에서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기라는 말은 그래서 다시 다르게 들립니다. 심리학이라는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어두운 길에서 들고 가는 손전등에 가깝습니다. 위험을 미리 알아보게 하고 내 발밑을 비추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또 때로는 거친 파도 위에서 배를 붙잡는 조종관 같기도 합니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삶은 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현명해질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칙을 알고 타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 호흡 멈출 수 있다면 삶은 이전보다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전장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싸우고, 누군가는 외로움과 싸우고, 누군가는 비교와 싸우고, 누군가는 오래된 상처와 싸웁니다. 겉으로는 모두 평온해 보여도 각자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 몰아붙이는 채찍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고 지키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왜 흔들리는지 아는 것, 무엇이 나를 소진시키는지 아는 것, 어떤 관계에서 내가 계속 작아지는지 아는 것, 어떤 생각이 나를 반복해서 괴롭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패턴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 그것이 심리학이 삶의 무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마음속으로 작은 심리학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감정 하나를 떠올립니다. 불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였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이름을 붙여봅니다. 아, 오늘 나는 불안했구나. 아, 나는 서운했구나. 아, 오늘 나는 너무 지쳐 있었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덜 거대해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안개 같던 것이 하나의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왔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니? 내가 무엇을 너무 오래 참고 있었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니? 이 질문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줍니다. 마음은 때때로 해결보다 먼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조언을 해주보다 먼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바로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일을 합니다. 불완전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민한 나, 불안한 나, 자주 미루는 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 가끔은 질투하고, 가끔은 두려워하고, 가끔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 그런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와 조금 더 지혜롭게 지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적으로 삼으면 삶은 너무 피곤해집니다.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쉬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불러봅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제 이 제목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심리학은 나를 공격하는 세상에 맞서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내 안의 불안과 싸울 때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내 감정과 경계를 지키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 의지만이 아니라 구조를 보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학은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루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가져갈 문장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놓아봅니다. 내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나는 나를 조금 덜 미워할 수 있다. 나를 덜 미워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내 삶은 조금씩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함께한 책은 한소원 작가의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감정들도, 오늘의 실수들도, 오늘의 걱정들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겠다는 다정한 의지만 남겨둡니다.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조금씩 더 현명해질 수 있다. 그 말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도 오늘은 안전한 곳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한소원 작가의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무기라는 말은 조금 강하게 들립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 나를 공격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것, 위험한 순간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무기는 타인을 다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불안과 비교와 후회에 휩쓸릴 때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도구.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은 삶의 아주 조용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화가 났는지, 왜 별것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왜 해야 할 일을 미루는지, 왜 자꾸 나 비교하는지, 왜 좋은 기회 앞에서도 겁이 나는지, 우리는 자기 마음 안에 살면서도 그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은 자주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감정과 습관에는 어떤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면 나를 조금 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을 어려운 연구실 안에만 두지 않고 우리의 하루 안으로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순간,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순간, 관계에서 선을 긋지 못하는 순간, 미래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잠 멈추어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심리학의 좋은 점은 사람을 단순히 의지가 약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은 조금 바뀝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지금 내 뇌는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내가 반복하는 습관은 어떤 보상을 얻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자책은 관찰로 바뀝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변화의 가능성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미워할 때보다 자신을 이해할 때 더 잘 변합니다. 미워하면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조금씩 고쳐볼 용기가 생깁니다. 심리학은 그 용기를 줍니다. 나를 판단하는 대신 나를 설명해주는 언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마음의 어두운 방에 켜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불이 켜진다고 해서 방이 당장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같은 곳에 걸려 넘어졌는지, 왜 어떤 기억 앞에서 마음이 굳어졌는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졌는지, 보이면 조금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심리학이 삶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날카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얻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힘,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힘, 상대의 말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힘, 습관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설계하는 힘. 이런 힘들이 모이면 우리는 조금 덜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도 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래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삶을 바꿉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호흡, 불안에 빠지기 전에 한 질문, 비교에 삼켜지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남, 습관적으로 나를 비난하기 전에 한 문장.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밤에는 마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낮 동안 참고 넘겼던 감정들이 조용한 방 안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던 일,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계속 마음에 남았던 말, 오늘도 미루어버린 일, 오늘도 참지 못하고 반응해버린 순간, 오늘도 남과 나를 비교하며 작아졌던 마음. 밤은 이런 것들을 조용히 우리 앞에 앉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아, 오늘 내가 많이 불안했구나. 아, 내가 그 말에 예민했던 건 그 말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이구나. 아, 내가 미룬 것은 게을러서만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를 너무 크게 상상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심리학은 바로 이 알아차림을 돕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불안은 단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불안은 위험을 예측하려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상상할 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끼게 만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위축됩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이미 버려진 사람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가능성인가? 그 가능성은 얼마나 큰가? 혹시 마음이 최악의 장면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불안을 없애지는 못해도 불안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지 않게 해줍니다. 불안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심리학은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나는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실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각자의 기억과 기대와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로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으로 느껴집니다. 심리학을 알면 이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반드시 나를 향한 공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반응도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덜 급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또 이렇게 반응했지? 라고 자책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지금 움직였을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관계를 조금 덜 거칠게 만듭니다. 물론 심리학을 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학은 건강한 경계도 가르쳐 줍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상대의 행동을 모두 허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사정이 있다는 것과 내가 계속 상처받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심리학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내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싫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마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정보입니다. 불편함은 무시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는 더 노력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메시지입니다. 다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소리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반드시 도망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감정은 올라오고 머물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을 때가 많지만 감정 이후의 행동은 조금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심리학이 주는 힘입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 미루는 습관,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 괜히 간식을 찾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습관. 처음에는 의지로 바꾸려 합니다.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이번에는 꼭 바꿔야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습관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에는 신호가 있고 반복 행동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불편함을 피하려고 혹은 어떤 작은 위안을 얻으려고 익숙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나를 혼내기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나는 언제 이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 직전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가? 이 행동을 통해 내가 얻는 작은 보상은 무엇인가? 그 보상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얻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물으면 습관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삶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알고 그 마음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면 의지를 탓하기 전에 잠들기 전 환경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면 큰 목표를 아주 작은 시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된다면 비교를 자극하는 환경에서 잠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불안이 심하다면 생각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종이에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설계가 마음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잘 쉬지 못하면 예민해지고, 잠이 부족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배가 고프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계속 자극에 노출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니 나를 돌본다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의 바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잠, 식사, 움직임, 호흡, 관계, 정보의 양, 혼자 있는 시간. 이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마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아주 인간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생각보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관찰할 수 있고 반응의 패턴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 방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때로 자신을 보호해주지만 때로는 나를 가두는 말이 됩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운명이 아닙니다. 반복되어 온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 방식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바뀝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답장하지 않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23번 쉬는 것. 거절해야 할 때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딱 5분만 시작하는 것. 오늘 나에게 있었던 감정 하나를 이름 붙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깨달음 하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이해와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심리학은 그 반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84가지 마음의 법칙도 아마 그런 작은 도구들일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인생 전체를 단번에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하나의 법칙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너졌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전에 휩쓸렸던 감정 앞에서
이번에는 감정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참기만 했던 관계에서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기라는 말은 그래서 다시 다르게 들립니다. 심리학이라는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어두운 길에서 들고 가는 손전등에 가깝습니다. 위험을 미리 알아보게 하고 내 발밑을 비추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또 때로는 거친 파도 위에서 배를 붙잡는 조종관 같기도 합니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삶은 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현명해질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칙을 알고 타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 호흡 멈출 수 있다면 삶은 이전보다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전장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싸우고, 누군가는 외로움과 싸우고, 누군가는 비교와 싸우고, 누군가는 오래된 상처와 싸웁니다. 겉으로는 모두 평온해 보여도 각자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 몰아붙이는 채찍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고 지키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왜 흔들리는지 아는 것, 무엇이 나를 소진시키는지 아는 것, 어떤 관계에서 내가 계속 작아지는지 아는 것, 어떤 생각이 나를 반복해서 괴롭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패턴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 그것이 심리학이 삶의 무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마음속으로 작은 심리학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감정 하나를 떠올립니다. 불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였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이름을 붙여봅니다. 아, 오늘 나는 불안했구나. 아, 나는 서운했구나. 아, 오늘 나는 너무 지쳐 있었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덜 거대해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안개 같던 것이 하나의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왔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니? 내가 무엇을 너무 오래 참고 있었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니? 이 질문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줍니다. 마음은 때때로 해결보다 먼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조언을 해주보다 먼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바로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일을 합니다. 불완전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민한 나, 불안한 나, 자주 미루는 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 가끔은 질투하고, 가끔은 두려워하고, 가끔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 그런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와 조금 더 지혜롭게 지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적으로 삼으면 삶은 너무 피곤해집니다.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쉬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불러봅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제 이 제목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심리학은 나를 공격하는 세상에 맞서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내 안의 불안과 싸울 때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내 감정과 경계를 지키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심리학은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 의지만이 아니라 구조를 보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학은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루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가져갈 문장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놓아봅니다. 내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나는 나를 조금 덜 미워할 수 있다. 나를 덜 미워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내 삶은 조금씩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함께한 책은 한소원 작가의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였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감정들도, 오늘의 실수들도, 오늘의 걱정들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겠다는 다정한 의지만 남겨둡니다.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조금씩 더 현명해질 수 있다. 그 말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도 오늘은 안전한 곳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